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박영수 특검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임진년 이민월 신묘일 무술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70세고요. 음력으로 1월 20일에 해당합니다. 임진생 용띠는 꾀를 부리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굴곡이 많고 직업에 변동이 많습니다. 또한 허영심과 낭비벽도 있는 편입니다. 사주가 우주 섭리에 잘 순응하는지 불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수로 명하였습니다. 중령까지는 금생수 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 말년까지는 수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연애 천간성이 임하고 있어 10대까지는 여러가지 경험을 쌓게 되고 올해도 천간성이 임하고 있어 20대, 30대는 실패 후에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 50대에는 천수성이 이래 임하고 있어 무고한 구설을 겪거나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천인성이 임하고 있어 풍상과 수술을 겪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주 전체적으로 스케치해 봤을 적에는 말년에는 신의 섭리도 거스르고 시에 천인성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흉액이 발동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주 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오행은 목은 2개고 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가 3개, 금이 1, 수가 2개. 이렇게 이 사주는 얼른 보면은 토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이 왕한 인월과 임묘진 목국을 이루고 있어 목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목이 태왕하면은 일단 금을 쓰게 되는데 금은 이 사주에 뿌리가 없습니다. 술 중에 신금이 있다 하여도 묘술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쓰지 못하면은 토를 쓰게 되는데 토는 반드시 천간지지를 이렇게 천지 관통을 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토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토는 화의 성질이 강한 토이기 때문에 화토가 이 사주의 겸용신이 되고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화토 용신이 생하는 금은 이 사주의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희신과 용신과 한신은 이 사주에 쓸 수 있는 용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용신을 극하는 수는 이 사주의 기신이고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인중에 투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중에 갑목을 격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은 이 사주의 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제격에 드는 것입니다. 정제격은 이 사주에서 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격을 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임계, 갑을, 병정이 오면은 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격은 용신의 집과 같고 사주의 기본 틀과 형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도 천간에 임계, 갑을, 병정이 대운이든 세운이든 들어올 때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월에 신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금과 임수의 조합은 도세주옥이라 하여 매우 좋은 조합인 것입니다. 특히 신금일주가 임수를 만나고 무토를 만나면은 머리는 아주 천재급, 수재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주에 이렇게 멋진 도세주옥의 조합이 용으로 작용하면은 지략과 전술과 전략과로서 영웅이 되지만 도세주옥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에 해당하면은 위선자, 사기꾼, 거짓, 조작 이런 것을 매우 능하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주에 신과 임의 조합이 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거짓, 조작, 위선 이런 것에 매우 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의 운을 보면은 용의 운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화, 토, 금으로 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가 세운에서는 들어오기 때문에 세운에서 들어올 적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묘술 합을 하고 있고 임묘진 방합을 하고 있습니다. 임묘진 방합은 집단 이기주의, 파벌주의로 빠지기 쉽고 묘술 합이 있어 거래, 밀당, 외교 이런 것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시류에 아주 잘 영합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바다 얘기를 묻어버리고 또 박근혜 탄핵을 부풀려서 수사를 했던 것도 바로 이 사주에 다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응보의 대가는 이미 사주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 사주는 목운에서 출발하여 화를 거쳐 금운으로 가는 사주인 것입니다. 운 전체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목화, 토, 금으로 가기 때문에 대운 전체는 용의 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격을 보면은 임계, 갑을 병정에서는 격이 살아있고 그 외에 무기, 경신에서는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갑, 을, 병, 정까지는 격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미, 대운까지 검사 생활을 하고 격이 무너지는 무기, 경신 운에서는 비록 용의 운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법복을 벗게 되고 변호사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병호, 정미 대운에 성성장구하여 중수부장과 고검장을 지냈던 것입니다. 무신 대운은 또 용의 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격은 사라졌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유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운은 신축년에 와 있습니다. 신축년과 기유년은 유축합을 하면은 금생수를 하여 귀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올해는 흉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운에서도 격이 살아나지 않고 대운에서도 격이 살아나지 않고, 다만 대운에서는 용의 운이나 세운도 용의 운이나 유축합하여 대세운이 합하게 되면은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뜻밖의 흉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감방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이후 해자축 운이 들어오면은 수기운이 매우 강해지게 됨으로써 이 시기에 아마 그동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결과는 바로 감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인과응보고 바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운이 좋을 때는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격이 무너지고 불용의 운에 들어가면은 급추락하여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